뮤지컬 쪽에 있다가 국악이 아주 조금의 0.001%를 공부를 좀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페퍼 샤먼은 분명히 한국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속의 주인공들은 분명히 한국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만신, 무소, 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는 어떤 한 인간이 예민한 자가 태어나서 자기의 힘을 발견해 나가고 그 업을 받드는 일막이 있으면 이 막에서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하고 사람들하고 이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보탬이 될 것이냐 해서 그 소박한 그 기도와 비는 걸로 수많은 넋을 달래고 실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알고 있는 한에서 자기가 빌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샤먼들이 5대륙의 샤먼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되게 방대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 위에 놓여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나가며 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풀어내서 어떻게 보탬이 돼서 계속 우리가 이 삶과 존재와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나, 이렇게 되게 소박한 얘기예요. 근데 그 도구가 한국의 샤먼, 해외의 샤먼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작은 얘기를 풀어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 5대륙의 샤먼이 제 생각에는 어떤 나라 다른 작품에서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도전이고 큰 재밌는 작업이고 무섭고 두렵고 창극단과 또 이 작품을 풀어나가는 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또 창극단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힘든 거는 있지만은 지금 엄청난 재밌는 퍼즐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포 속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극. 국악은 그냥 애기 때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냥 한국 무용을 한 쬐끔의 기간에 그 몸속에 그 국악이 이렇게 바로 들어와가지고 잊지 못해서 공부를 조금 그래도 아버지 나라에 걸어대지 않게 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헛되이 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현악기 출신이지만 노래를 아기 때부터 해서 소리를 이제 조금 배웠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몇 년을 해도 제가 뮤지컬에 일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냥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웠던 몇 년간 그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바탕 다 하지 못하면 절대 나가서 소리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입에서 절대 안 내뱉었거든요. 근데 뭐 그 계기로 계속 저는 관심이 있었고, 또 지금에서야 원체 지금 엄청 휘날리고 있잖아요, 국악이.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휘날릴 텐데 하는 이런 생각, 그 과정을 좀 한국에서 그래도 좀 오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날에 이제 창극단이 사실 그 전에 안 불러주셔서 제가 못 온 거고요. 이거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불러서 바로 달려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좀 있었고, 또 국악 프로그램을 하필 또 예술 감독님과 한 10수년을 그 국악 프로그램을 사운드 앤 모션이라는 걸 같이 했었고,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인데, 저 친구 그래도 뭐 조금은 아는구나, 뭐 한번 불러보자 이거였는지. 근데 제가 뮤지컬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예술 감독님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까, 뭐 여러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창극단에 오시면서 여기에 이거를 풀면 어떨까 해서 저는 창극단하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 스토리텔러잖아요. 다 일단 이게 오로지 음악이 아니라 정말 스토리텔러이고, 그 캐릭터를 들어가고 흥부가 한바탕을 하면 그 안에 모든 캐릭터를 해내는
하는 게 판소리의 기본이라 이분들한테 가사 던져주면 이거는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단 이제 우리가 굿을 좀 고정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아마 진짜 그래도 어렵지만은 지금 다 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작품이 지금 태평양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저희 굿 고정음악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DNA가 좀 그렇다 보니 이 오대류이라는 컨셉을 머릿속에 제가 뺄 수가 없었던 게 지금 샤먼들이 치유사들인데 그럼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치유사들은 그게 샤먼이든 무속인이든 뭐 트로트 단안이든 저희 작품에 이런 그 전 세계의 샤먼의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오는데 위치나 마녀나 뭐나 근데 이분들은 원래는 과학에서 비롯하여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할 일이 있어요. 이에 넋을 달래거나 아픔을 달래거나 위로해주거나 같이 가주거나 길을 예쁘게 깔아주거나 그래서 할 일이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종교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던 어떤 선배한테 위안을 얻던 이분들도 또 예민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는 한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되게 강국 중에 하나이고 문화가 지금 K문화가 엄청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만 남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를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나라라는 게. 그래서 오대륙의 얘기가 되게 큰가? 너무 큰가? 창극단에서 하기가 너무 힘든가? 그렇지만은 샤먼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와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넘나들 수 있고 또 각 나라의 원초적인 음악으로 가면 태평양님 제말 맞죠? 다 비슷하잖아요. 그 느낌과 강약이 다르지. 그래서 이 음악들이 다 나올 수 있겠구나. 반드시 말로 엄청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소리꾼들은 이 작품을 스토리를 잘 풀어낼 수 있겠구나. 온갖 소리를 다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대륙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크게 나가서 하는 게 창극단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한 생각을 했었고요. 또 불러주셔서 와서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저와 샤먼의 배경이었나요? 그냥 부산에서 제가 한국 처음 나왔을 때 부산에 있었어요. 아기 때. 그쪽이 다 되게 무속이 많고 굿을 참 자주 했었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했고 또 그냥 집안 내력에 그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유럽에도 북유럽 쪽에 저희 집안의 대대로가 또 좀 그쪽으로의 샤머니즘이 있어서 되게 친숙한 그리고 이 대본에도 나오는데 아마 실들은 알 거예요. 아니 왜 모르냐고 다들 나는 들리고 보이는데 나는 알겠는데 왜 엄마는 안 들려 안 보여 이런 게 안 느껴져 하는 이 대목이 있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왜 모르시지 그냥 알 텐데 왜 안 느껴지지 그러니까 좀 다르게 예민했겠죠. 저는 그냥 쓸데없이 좀 예민했겠지만 그 예민한 것들이 누구는 야구에 능하고 누구는 스포츠에 능하고 누구는 음악에 능하고 이건 그냥 또 다른 예민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였고 하나도 의심 없이 사실은 썼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예술 감독님한테서 힌트를 얻었던 게 처음에는 이걸 창극단에서 할 때 이게 어떻게 풀릴까 했을 때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완전 정말 무속인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근데 예술 감독님께서 빨리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라. 그럼 이거 풀릴 거다 해서 돌아가서 다시 썼을 때 정말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대륙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태평양님과 안승 선생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DMZ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안승헌 선생님의 그 희화와 그 유머와 그 고전 소리에서의 필요했던 점들과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원주민 인디안의 소리 뭐 아마존의 소리 이거는 옆에서 불러주고 수없이 설명을 해서 이제 결국 쓰는 사람은 태평양님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잘
포착을 해준 게 놀라웠어요. 내가 그렇게 썰을 풀고 말을 하고 뭐 혼자 이런 거이지 않을까, 이런 흥얼거리면 나 뭐 이런 의미 하나 바뀌겠는데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원래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나오면 되게 포착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 뭐 그런 것들이 또 하얀 옷을 되게 많이 입게 되고, 강신은 물론 엄청난 많은 색깔의 옷을 입게 돼서 이제 그 세습하고는 되게 다른데,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는 되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작은 작품으로.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종이접기 문화, 오리가미가 오리가미는 또 일본 말이지만 그 종이접기가 동양에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서양으로 좀 뺏기기 시작해서 저는 그냥 이거는 동양 거잖아, 이거 이쪽으로 지키자 해서 이 생각과 그 다음에 무속 작품과 국악과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거는 글씨를 써 넣을 수 있고 역사를 남기고 나무에서 오고 원래는, 그리고 태우면 바로 없어지고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종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모든 걸 배울 때는 다 종이, 기록도 남은 게 종이, 아니면 뭐 바위에 새겨진 글. 그러니까 이 결합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물에 녹는 종이인데,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와서 우리가 이 종이접기도 지켜야 되고, 한지도 무대에 올리면 멋있는데 한지로 종이접기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이 종이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썼다가 지울 수 있고 영원히 남기는 이 수많은 글들과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생도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진짜 요랬다 저랬다. 근데 무속도 이 강신 쪽은 이 느낌이 예민해졌냐 아니냐, 이승 저승 지금 미래 현재 과거, 이 모든 게 이 정말 이 되게 얇은 종이 한 장, 저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이 제목과 이 느낌과 무대 위에 우리가 종이를 쓸 거고, 그래서 애초에는 전체 무대가 종이였었고요. 근데 한지가 상당히 예산을 벗어나는 거라 그 몇 년 전에 이제 전주에 있는 사실은 종이 공장도 다 찾아가서 한 군데가 칼린이면 우리가 남은 종이 다 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여가지고 이제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종이로 접은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저희 무대의 질감이 다 종이이고, 서리설경과 그 강신들이 쓰는 그림들과 이런 게 다 종이이고, 저희가 되게 다른 면에서 좀 많이 살렸고, 쓰고 싶은 만큼은 못 썼습니다. 행여나 요번에 잘 돼서 성공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을 때는 모든 걸 종이로 다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한국적이고 되게 무속과 첫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종이이고, 그렇게 다 변질되고 빨리 없어지는 이 예민한 것도 무대에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도 안무를 하고 싶었고, 그런 많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언제나 한 3~4번을 라이브 공연을 처음 만들 때, 시작을 할 때 3~4번을 해야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좀 잘해서 그 여지를 남겨두고 다음에는 종이를 많이 쓰고 싶은데, 저의 의미는 너무 쉬웠고 너무 저한테는 뚜렷했던 목적이었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저희가 스타일이 3개 있어요. 고전 구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어떤 특유의 그런 사운드들. 근데 저는 연습하면서 하나도 이질감이 없거든요. 그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질문을 참 많이 받으면서 저는 그냥 우리는 작품 만들 때 대본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대본을 썼을 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썼을 거고, 근데 실제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막하고 2막이
명백히 나눠져 있는 작품이에요. 1막에서 끝나고 집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아마 느끼실 거고요. 네. 2막도 2막대로 보면 이게 또 다른 두 작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앞에는 사실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판소리에 소리가 없어요. 창극단이 원래 뽐내야 되는 쪽이 없고요. 근데 그건 대본에 충실했었다 뿐인데, 한 아이가, 한 실이 태어나서 이 고통을 겪고 본인은 아마 초반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샤먼들이 어마어마한 힘에 이끌려와서 한국 숲속 어디 이쁜 골짜기에 불려오는데, 이때의 일막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힘을 발견하고 해나가고, 또 우리가 뭐 액막이 굿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런 용어를 이 작품에서는 안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니 누르려고도 했을 때는 액막이 굿이 있고, 이 이쁜 아이가, 이 영험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아이를 베게 해주는 삼신굿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가야 될 길이면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에 내림굿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명의 탄생이 자기의 업을 찾아가게 되는 거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굿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그 오대륙에서 온 샤먼들은 다 자기 나라의 샤먼들이라 같이 빌어주고 같이 지켜주고 자기 언어로 이 과정을 옆에서 보고, 나도 그걸 겪었는데 당신은 6살 때 어땠어? 하면 그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 소리와 그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만신이 됐어요. 그러면 여정을 떠나요. 너무 힘이 세서 남아있을 수 없으니 우주를 봐라, 길을 걸어라. 너는 이 골짜기에 남아있을 아이가 아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저 오인이 있지 않았느냐.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같이 가라, 배워라, 커져라, 우주를 지켜다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정을 떠나는 게 2막인데, 그때는 동해안 도착을 해서 바닷물 만지면 우리 아프리카인이 이 물이 내 나라의 물 앞바다랑 똑같소. 근데 그 속에 수천만 명이 죽은 대서양 배에 가라앉은 노예들의 넋을 아무도 못 건져줬어 하면서 그 소리로 들어갈 때는 아프리카인 듯 소리인 듯, 그래서 정말 창극단에서 정말 으뜸으로 전 세계에서 잘하는 그 스토리텔링을 한 명이 하고 뒤에 받치고 있는 노예들이 있고, 그거 넋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국 넋건지기, 용왕곳에서 나온 넋건지기를 해서 혼자 그 몇천만 명의 넋을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걷다 보니까 어떤 따뜻한 바람에 우리 원주민 인디언이, 이 바람은 내 고향 사막의 바람과 같소. 근데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아. 내 발에는 피가 묻었어. 미국 원주민들의 대학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시인이, 이 젊은 시인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거라도 해드리리다 해서 한국의 소리로 또 그걸 달래고, 그렇게 그냥 전개되면서 우리가 이제 2막에서는 오케이, 너 힘 갖고 태어났어. 다른 사람들도 힘 갖고 태어나서 뭐 할 거야?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있다라고만 존재할 거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해서 2막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인디언, 원주민 인디언, 미국 원주민, 공식 명칭은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 원주민이죠.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달래는 사람을 한국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다 뭉쳐져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나 되게 다양한 색깔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태평님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스토리에 충실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야만 되고, 뮤지컬 기법이 여기에 하나 나오는데,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안 됐을 때 성화돼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아팠을 때 더 이상 말로 표현 못했을 때 넋을 달래는 노래가 나오고 자기 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그렇게 스토리텔링 충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그럼 창극단이 그동안 뭐 했지 해서 제 조사 많이 했고요. 그 처음 콜링을 받고서 여기에 올렸던 작품들도 다 봤고요. 저는 배우님들 보기 위해서 음악을 뭐 어떻게 썼는지, 정말 전통에 국한해서 했는지, 뒤에 백킹 들어오는 음악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최대한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혹시 제 이력을 보면 제가 한쪽에 국한돼서 일을 안 하는 거라서 약간 한우물 좀 파지라는 말도 들었는데 뮤지컬 기법을 이쪽에서 쓸 거라고는 처음 지금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한 번도 쓸 거다 안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창극단이 이거를 해야 됐을 때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였으면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원래 전통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 있지로도 상상을 해주고 그 질문 나올걸, 아니면 이거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재밌겠네 라고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근데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번도 뮤지컬스럽게 하겠다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정말 이 감정이 노래가 되는 거는 대사 하다가 그거는 이제 이 하이를 치니까 음악으로 나오는 이 기법은 어디에도 같더라고요. 정말 싸우다가 못해 그 다음에 하려면 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법은 이쪽에서나 뭐 가극단이나 뭐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창극단이 정말 잘하는 거를 너무 많이 못하게 할까? 그거를 좀 우려를 했고요. 그냥 각 나라이어도 그거를 굳이 그 나라 음악으로 해야 되나? 라고 고민도 했고, 창극단이 리얼을 했을 때는 그냥 소리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스토리라서 괜찮은데 우리는 음악 자체와 다른 나라, 이 의상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그 나라 의상 입고 나오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의상이 가장 오래 걸렸던 거고, 고증이 어디까지며 어디까지 이게 아트이며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정말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하나도 의심을 안 하게 되기까지가 스토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스토리를 왜 하고 있는지에 충실하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막과 2막이 다른 것도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말 참으로 풀어내는 그들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개인기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시일들은 안 하도 굿음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자기 악기로 하고 있으니 융합이 된다라고 하나? 융합이 되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배경을 두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정말 대본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과 대본이 요하는 음악과 무브멘트를 충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